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의 협의 이후 이번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상현 국회의원 등 당직자들과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과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지역 현안 13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인천발 KTX 직결과 서해 5도 정주 생활지원금 인상,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시당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일들, 또 함께 노력해야 될 일들 얘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드는데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토지비 2,109억 원과 공사비 2,848억 원 등 4,957억 원을 들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신청사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차량 1,06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시는 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851억 원을 들여 서구 루원 복합청사도 건립 중인데요.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지하 2층, 지상 13층에 연면적 4만 7,423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곳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 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6개 공공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남동구 간석동에 26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4,024제곱미터 규모의 통합보훈회관도 건립합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 오는 2026년 6월 준공되며 상위 군경회와 전몰 군경유족회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일 산곡동 부평 전화국 사거리에서 불법 이륜차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과 안전기준 위반, 발광 다이오드 등화 임의 설치 등인데요.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6건 중 형사처벌 대상 1건을 경찰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기준 위반 5건에 대해선 차량 소유자들에게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밤중에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추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새벽 0시 50분쯤 부천 소사구 괴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7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올해 계양 지역 수험생은 3,461명으로 계양고 등 7개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이에 따라 구는 수능 당일 공무원과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회원과 자율방범대원 등 봉사자들과 함께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반경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 관리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대비해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출구와 주요 사거리에 인력을 배치해 긴급 수송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자동차 경적 등 소음 자제와 시험장 주변 건설공사 현장의 일시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벌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와 양평군은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군은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상황을 딜라이브 신송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 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 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은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은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해서 장학금 확대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응답에 앉아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활성화시키지 말고 결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년애들 같은 분들한테 그 장학금을 제도로 하면은 우리 같은 70대 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50%에서 20%까지 해마다 10%씩 축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제도도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등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쪽반촌 등 위기 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천여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는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 지원 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는데요. 합동점검반은 가설 구조물의 안전과 화재 등 현장 취약시설, 그리고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 확보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11일 올해 4월부터 직영 중인 평화누리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 친화 분야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가족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고 파주 지역 주민과 함께 DMZ 팜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펼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